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1월 29일 신축 6번째 기사 1435년 양선덕 10년 예조에서 대행 황제의 성복일을 아래다 이어서 전하께서는 대행 황제를 위하시와 성복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고 상임원에서 최복을 바치면 주문권 가래의 참체의 제도에 의하여 전하께서는 소복을 벗고 최복으로 갈아입는다. 통례문이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고 들어가 자리로 나아가고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요기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쓰고 국궁사배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께서 몸을 굽혀다가 4번 절한다. 통찬이 창하기를 국궁사배하면 종실이와 문무 여러 신하들이 모두 몸을 굽혀다가 4번 절한다. 판통례가 곡하기를 청하여 전하께서 곡을 시작하여 15번 소리를 낸다. 통찬이 곡하라 창하여 종실이와 문무 여러 신하들이 모두 곡을 시작하여 15번 소리를 낸다. 판통례가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개칭하여 전하께서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곡지, 흥, 평신이라 창하여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례가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통찬이 예가 끝났다고 창하면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대내로 들어가고 통례문이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공림의는 성복한 뒤로부터 복을 벗기까지 매일 아침 유사가 골패를 건정전 한가운데 남향하에 설치하고 향안을 그 안에 설치하며 전하의 요기를 월대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통례문이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를 전정에 설치하는데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설치하되 중심이 우두머리가 되게 하여 자리를 달리 겹줄로 하고 모두 북향하게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동서반 뒤에 북향하에 설치하며 서리는 각기 그 뒤에 배종하게 한다. 통례문이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고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면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요기로 나아가 북향하고 서서 국궁사배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께서 몸을 굽혀 4번 절한다. 통찬이 창하기를 국궁사배라 하여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굽혀 4번 절한다. 판통례가 곡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께서 곡을 시작하여 15번 곡성을 내고 통찬이 곡하라 창하여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곡을 시작하여 15번 곡성을 낸다. 판통례가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께서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며 통찬이 곡지, 흥, 평신이라 창하여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례가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통찬이 예가 끝났다고 창하면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대내로 들어가고 통례문은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해 차례로 나간다. 제복인은 길에 앞서 유사가 골패를 정정문 한가운데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을 그 앞에 설치하여 전하의 요기를 월대 위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통례문이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를 전정에 설치하는데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설치하되 중심이 우두머리가 되게 하여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고 모두 북향하게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동서반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며 서리는 각기 그 뒤에 배종하게 한다. 통례문이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고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고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요기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서 국궁사배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께서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통찬이 국궁사배라 창하여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굽혀 4번 절한다. 판통례가 곡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께서 곡을 시작하여 15번 곡성을 내면 통찬이 곡하라고 창하여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곡을 시작하여 15번 곡성을 낸다. 판통례가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께서 몸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통찬이 곡지, 흥, 평신이라 창하여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례가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통찬이 예가 끝났다고 창하면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대내로 들어가 최복을 벗고 통례문은 종실이와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고 차례로 나아가 최복을 벗는다 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1월 29일 신축 7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행 황제의 상제에 관해 아뢰다.
대행 황제의 상제는 태조 황제의 상제에 의하여 외방의 대소 사신과 수령은 문서가 도착한 당일 향안을 공청에 설치하고 모두 소복하고 사배례를 행하고 곡하되 15번 소리를 내고 또 사배례를 행하며 부음을 들은 지 4일 만에 성복하고 성복 3일 만에 법계하며 연면의 장수와 군관은 이 법계를 쓰지 말도록 하옵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1월 3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중국에 보내 진향, 진위, 등극 등의 사제를 파견할 시기에 관해 논의하다. 의정부와 육조를 불러 의논하기를 지난 갑진년에 터종 황제의 붕하심을 듣고 진향, 진휘, 등극 등의 사제를 명나라의 사신을 기다리지 않고 모두 먼저 보냈던 바 명나라 사신이 중로에서 만나 말하기를 조칙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발정하였느냐고 따져 중도에 머물러 있다가 명나라 사절이 우리나라에 도착함을 기다려서 그 일시를 추계하여 비로소 북경으로 간 바 있고 을사년에는 인종 황제의 붕하심을 듣고 진향, 진위, 등극 등의 사제를 모두 명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도착함을 기다려서 발정한 바 있는데 이제 명나라의 사신을 기다려서 보낼 것인가 만약 기다리는 것이 부당하면 강무전에 보낼 것인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갑진년에는 부음을 들은 지 날이 오래되어도 명나라 사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진양사 등을 먼저 보낸 것이요. 을사년에는 부음을 들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명나라 사신이 나왔기 때문에 진양사 등의 사제를 명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 보냈사오나 지금은 명나라 사신이 온다는 기별이 없으니 의당 강무전에 출발해 보내야 할 것이요. 만약 사절이 속히 온다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역시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1월 30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중국 황제의 발상 20일 7일 전에는 조회 연양의 음악을 제거하고 제사 조시 혼인 등을 금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발상한 후 27일 전에는 조회와 연양의 모두 음악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는 임금 말하기를 전일 황제의 초성이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제거한 것은 7일간의 하나인데 마음에 미안한 이제부터는 이에 의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27일 전에는 대소의 제사나 조시를 정지하고 도사를 금하며 형육을 제거하며 혼인을 금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1월 30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전라도에서 축성군으로 도망한 자에게 돈을 징송한 것과 관련하여 실상을 조사케 하다. 전라도 감사가 아뢰기를 축성군으로 도망한 자에게는 일수에 따라 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앞서 한길, 충청, 양도의 축성군으로서 도망한 자는 모두 율문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여 이미 한 경례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전라도에서 일수에 따라 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은 다리에 어긋남이 있다 하고 즉시 의금부도사 민건에게 명하여 가서 실상을 조사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1월 30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알타리 지휘 2호 신파가 늙었음에도 조연한 것을 치사하여 흑목면, 청주, 홍주를 하사하다. 흑목면 2필, 청주 2필, 홍주 4필을 특별히 하사하니 나이가 늙었음에도 먼 길을 거리지 않고 조연해 온 까닭이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1월 30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친령하는 예에 관해 아뢰다. 친령할 때 종자들의 친구를 각기 갖추어 주는 것은 고제에 없는 바이오니 만들어주지 말게 하고 친령한 날 대군과 공주는 가종비 6명, 보비 2명, 노 6명으로 하고 제군과 옹주는 기종비 4명, 보비 2명, 노 4명으로 하며 마직노는 모두 없애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6월 1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이공, 맹사성, 최윤덕, 노환, 송거신, 하경복, 조말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공으로 의창군을 삼고 맹사성은 좌의정으로 치사하게 하고 최윤덕은 좌의정을, 노환으로 우의정을, 송거신으로 여산보원군을, 하경복으로 찬성을, 조말생으로 환중추 원사를, 신상으로 숭정대부를, 예조판서를, 변차이로 첨지중추원사를, 모순으로 조화헌납을, 이화를 우헌납을, 김안생으로 우정은을 삼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하등극표에 표리할 때와 제문과 진위 전에 배리할 때의 복장과 의장 등에 관해 아래다. 하등극표에 배려할 때에는 조복을 착용하고 의장을 갖추고 풍악은 진열만 하고 연주하지 않으며 제문과 진위 전에 배려할 때는 소복을 착용하고 의장은 제거하며 용정을 지낸 사람은 모두 길복을 착용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일 개묘 세 번째 기사. 6일 사직제를 위하여 모든 제향관은 상사에 참여치 말고 제소에 가서 예의와 치제를 하게 하다. 본월 초 6일에는 마땅히 사직제를 행해야 할 터인데 예의와 치제가 모두 복중에 있고 복을 벗는 것이 제사 하루 앞서 있사오니 모든 제양관은 상사에 참여하지 말고 제소로 가서 예의와 치제를 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의는 의식 연습이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참채를 입고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망걸레와 공림예를 행하다. 임금이 참채를 입고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망걸레와 공림예를 의식과 같이 행하였는데 신하들은 사품 이상은 좌최를 입고 그 나머지 각 품은 배기와 오사모 헛각대를 착용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신영궁주 신씨의 졸기. 태종이 총의하여 함령군 2인 온영군 2정과 7 옹주를 낳았다. 처음 옹주가 봉작되었다가 뒤에 궁주로 자기를 높였는데 졸함에 이르러 조상과 치제를 내리고 관에서 장사를 다스렸음에 특히 염에 쓸 의복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2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유복 종치는 거가를 수행하지 말게 하다. 우의정 노한을 불러 의논하기를 앞서 예언을 베풀려고 할 때 마침 이담이 주고 경들의 논의가 유복 종치는 복을 입는 동안 연회에 나올 수 없다고 하여 내 이를 쫓은 바 있다. 이제 강물을 당하여 신령 옹주가 졸하였는데 유복 종친이 한둘이 아닌지라 궁시는 차지 않고 그가를 따라 나의 정료를 위로하게 하려 하나 다만 후일에 한 전례가 될까 두려운데 어떤가 하니 노환이 아뢰기를 유복 종치는 그가를 수행하지 말게 하시면 이에 다행함이 없을까 하옵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공림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공림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대행 황제의 상제를 의논하다. 임금이 의정부 6조와 치사한 맹사성 등을 불러 대행 황제의 상제를 의논하니 모두 아뢰기를 유조의 본왕에 대한 법제가 없사오니 한결같이 태조고 황제의 유조와 본국에서 이미 행한 전례에 의하여 3일 만에 복을 벗고 곧 평생을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종친들이 신령 옹주의 복을 입는 데 대하여 의논하니 모두 아뢰기를 대부는 소물을 위하여는 비록 복이 없사오나 또 그 높음이 같으면 복을 입는 법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의 절목은 본국에서는 일찍이 참작해 정한 것이 없사니 우선 원전을 좇아서 하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중국의 진향, 진위, 하등극 등의 사제를 보낼 시기를 의논하다. 황희 등은 아뢰기를 이미 거애하고 성복까지 하였사온즉 늦추는 것은 부당하올 줄 아옵니다 하고 조계생 등은 아뢰기를 본국 사신의 귀환을 기다려서 떠나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하고 호조 등은 아뢰기를 진향, 진휘사를 천천히 보내는 것은 부당하오니 하등극사만은 아직 파견을 보류하게 하소서 하며 황희 등의 논의를 따랐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4일 병호 네 번째 기사. 황해도가 흉년인 관계로 보리가 성숙할 때까지 서울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놓아 보내게 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4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암도 자성의 관청을 고치고 사람들을 입주시킬 것을 청하다.
평안도의 자성은 여영과 강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적도들의 요충지로서 인물이 쇠잔하여 전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청하오건대 인근 각 고을에서 문성과 사의에 능숙한 자를 모집하여 입주시키고 또 관청을 모두 판재로 덮었기 때문에 쉽사리 부패하여 연속 고쳐 덮음으로 인하여 폐해가 적지 않사오니 풍년을 기다려서 기와를 구워 덮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공림하고 상복을 벗고서 길복으로 갈아입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5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안승선 어머니의 병으로 사직하다. 그를 올려 면직되기를 비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심하고 약을 받들어 드리고 나의 명령이 나는 나를 기다리라 하였다. 안승선이 다시 아뢰기를 성상의 명이 지극히 간절하시나 신의 징책이 가볍지 않사와 감히 안심하고 복령할 수 없사오니 비옵건대 신의 직임을 해면하시와 오로지 약을 받들어 간호할 수 있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허승, 이교, 김일기, 박곤, 문기, 최사이, 이효인, 고덕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승으로 예조 판서를, 이교로 충주원 사를, 김일기로 동지 돈영 부사를, 박곤으로 예조 참판을, 문기로 충주원 사를, 최사이로 한승부 윤을, 이효인으로 호조 참의를, 고덕종으로 예조 참의를 삼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종정성이 원주와 위문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치고 대반야경을 청하니 이를 내려주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이만주가 금나로 등 3명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6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야인의 지위 호신파 등 이명과 천호 간토 등 4명에게 의복과 신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6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화재에 대비하여 화약고를 소격전동에 짓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7일 기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7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이조 정랑 조강에게 명하여 향원 30병을 가지고 가서 최윤덕과 이가 김윤수를 위로하게 하다. 이는 그들이 능히 적을 방어한 까닭이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7일 기후 세 번째 기사. 풍운 레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7일 기후 네 번째 기사. 기근으로 인하여 외인 원좌의 위문과 정대랑 등이 쌀을 청함으로 이를 허락하다. 정성이 농사를 실패하고 기근에 쌓여 미국과 소주를 청구합니다 하고 종언칠이 보내온 정대량 병이도 역시 구하기를 언칠이 싸움을 도우려고 구주로 돌아가 처자들이 먹을 것이 핍절되고 나도 아침 저녁이 군색하니 미국의 지급을 청합니다 하니 이를 승무는 제조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며 황희 등은 아뢰기를 정승에게 쌀 100석을 주고 언칠에게는 쌀 50석을 주며 정대에게는 쌀 20석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하고 윤회는 아뢰기를 미국을 주는 것은 옛사람의 이른바 식량만 도둑 맞는 일입니다. 그러하나 석예나 혹은 공로가 있으므로 해서 주는 것은 가하지만 사자의 말만을 빙자하여 경솔하게 수백석을 준다는 것은 아마도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많아야 5, 60석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에서 차차로 강세하도록 하소서 하니 황희 등의 논의에 따르고 아울러 정승에게 소주 20병을 하사하였다. 정대랑은 그의 선대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올 적마다 이를 따로 주었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관합사의 통사가 황태자의 즉위를 알리니 조서를 기다려 사령을 반포하기로 하다. 관합사의 통사가 돌아 말하기를 황태자가 정월 초 10일에 즉위하고 대사를 시행하였으며 연호를 정통이라고 개칭하였습니다 하여 의정부와 육주를 불러 의논하기를 조서의 판사를 기다려서 국내의 죄인을 석방하는 것이 구례가 있으나
이제 이미 그 등극하심을 알았으니 곧 사령을 반포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는데 황보인만이 홀로 아뢰기를 마땅히 조서가 본국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황보인의 논의에 따랐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진향사 문기와 진위사 이중지가 북경으로 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제문과 표문에 배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으며 진향 예물은 백세저포 100필 흑세마포 2필이었다. 제문에 이르기를 아름답도다 그 신성하시며 높으신 덕 어찌 이름하오리까. 큰 기업을 개성하시어 공경하고 조심하사 조정의 업을 지켜오셨습니다. 지극히 인으로 만물을 기르심에 온 세상이 고루 융성하였고 언택이 널리 만맥에 미치시니 조정에 달려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하건대 신의 조그만 번방이 멀리 해면에 위치하고 있어 듣글만한 공효도 드리지 못하였사온데 유달리 후하신 총애를 받았나이다. 억만년 길이길이 온 천하의 넓은 경내에 아버님으로 이모하시기를 바라옵더니 어찌 하루 저녁에 사해가 슬픔 속에 잠길 것을 뜻하였으리요. 부음을 들은 뒤로 통곡을 억제할 길이 없어 시력을 다해 승천하신 곳을 바라보며 휘어잡고 부르려 한들 어찌 미치오리까. 감히 조그마한 충정을 서술하여 멀리서 변변치 못한 것을 드리오니 상천에 계신 밝으신 성령이시여 굽어 감동하소서. 엎드려 험양하시기 바라나이다 했다. 진위표에 이르기를 엎드려 대행 황제의 붕서하심을 듣고 공경히 생각하옵건대 황제 폐하께서 애통하심이 지극하실 것입니다. 신은 그에게 생각하옵건대 저 하늘이 해를 내리어 하늘로 돌아가신 것이니 부음을 받들고 애통 황황하여 용의를 잃고 목나 통곡하였나이다. 황제 폐하께서는 애모하시는 생각 만극하사 다시 잡으려는 사모의 심정을 정할 길 없었을 것이오나 바라옵건대 지극한 정을 누리시고 굽어 예제를 좇으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전라도 해변에 소재한 각 고리 쌀과 콩 모두 3,000녀석을 조운하여 제주 인민을 구제하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온천을 신고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자손에게까지 복호하게 하다. 신방관 이 사명이 아뢰기를 비록 온천을 신고하려는 자가 있어도 혹 상은 그 자신에게 그치고 해가 자손에게 미칠 것을 염려하고 있사오니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전교에 의하여 상을 논하고 아울러 자손에게까지도 복호하게 하며 만일 온천을 신고한 자를 해하려 하는 자가 있으면 변군 이벽에 충당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8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소송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에 관해 아래다. 서울에 사는 간사한 무리들이 요행으로 비의 재물을 얻으려고 계속 소송을 꾀하여 피고가 외방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도관에게 소장을 내고 증거까지 제시하여 이를 모두 입문하여 잡아오면 이를 회피하며 대변하려 들지 않고 가버리면 다시 그 체포를 청하는 듯 가만히 앉아서 피고의 증인으로 하여금 동분서주 곤란을 겪게 만들어 그 폐단을 장차 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삼가 속형전을 상고하건대 도망하여 허위 문서에 의해 그대로 강탈한 노비의 소송으로서 그 상대가 외방에 있는 자는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이를 다스리게 하고 형조는 그 소장을 접수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상방이 서로 소송한 사건이라도 거론할 것이 없으며 이도 쟁송과 같은 것이니 공처 노비의 진고를 제외하고는 그 밖의 피고가 외방에 있는 것은 허위 문서에 의해 그대로 강점한 예의에 의하여 그 도의 감사에게 소송하게 하고 기타 잡송으로서 피고가 외방에 있는 자도 모두 수리해 다스리지 말도록 하고 그 수령들의 송사 판결의 것만은 매 월말에 감사가 보고 조사하여 각 고을에서 접수한 소장의 원수 내에서 기결 몇 건과 미결 사유를 매양 사무를 정지한 뒤에 사헌부로 관문을 보냄으로써 건만을 고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9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지평헌감 신제가 하직하니 백성을 사랑하고 돌볼 것을 당부하다. 경기는 사무가 번거롭게 많고 부역이 몹시 중하니 그대는 어지르고 인자한 마음을 갖고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라 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9일 시내 두 번째 기사 태황태후와 황태후를 봉송한 뒤에 예물을 진화하기로 하고 사명을 즉시 베풀기로 하다. 영의정, 황희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태황태후와 황태후를 봉송한 뒤에 역시 예물을 갖추어 진화해야 하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옳습니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조서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을 기다려서 국내의 주인을 석방한다고 어제 이미 황부인의 논의에 따른 바 있으나 이제 다시 생각하니 기쁜 일은 마땅히 속히 행하여야 하는지라 이제 새로 보위에 오르신 것을 알았으니 마땅히 즉시 사명을 내려 홍원을 인도해 베풀어야 할 것이다.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후래 조서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거든 예조로 하여금 조문을 등사하여 각도에 이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실로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9일 시내 세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황태자가 보위에 오른 것과 사면의 내용을 다음은 교지를 반포하다.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 중의의 교지를 반포하기를 한 사람이 온 세상을 통하여 큰 정통의 전함을 개성하심에 사해가 마음으로 기뻐하니 의당 한결같이 평등 후대하 하시는 언덕을 입어야 할 것이다. 공경이 듣건대 황제 폐하께서 성덕 10년 정월 초 10일에 공경이 대행 황제의 유명을 받들고 새로 보위에 오르시고 천하의 죄인을 크게 사면하셨다 하니 기쁘고 경사스러운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편문을 받들어 대궐로 나아가 하례를 올리고 이에 장차 선덕 10년 2월 초 9일에 매상 이정의 것으로 대형 모반과 자손으로서 조부모나 부모를 모살 또는 구타하고 욕한 자 외 처첩으로서 남편을 모살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자, 몰래 독약을 넣거나 귀신에게 저주하고 고의로 살인을 꾀한 자와 강도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된 것 또는 아직 발각되지 않은 것과 이미 결정을 본 것과 또는 아직 결정을 보지 못한 것을 다 용서하여 이를 삭제할 것이며 감히 유지 전에 있은 일을 가지고 고발하여 말하는 자에게는 그 죄로서 죄를 줄 것이다. 밝으신 조서를 크게 방강하여 중국에 이미 유신을 가져왔으니 이 큰 은택을 인도해 베풀어 동토에 고루 경사 있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지버선군사 2호 지무진군사 양기 전주판관 양준 등이 사조하니 직책을 다할 것을 당부하다. 축산현감 유용지 등이 사주한 이를 인견하고 말하기를 걸년에 벼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많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니 그 구제에 힘써 아사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농상을 권장하고 형부를 삼가서 내가 위임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포로된 당인 7명의 의복과 신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0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인국 사객과 연회할 때 판서가 유고가 있으면 다른 조의 판서로 대신하여 압연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인국의 사객과 연회할 때 판서가 유고하면 다른 조의 판서로 이를 대신하여 압연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0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를 내려 상피에 저촉되는 거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다. 육전에 의하면 문과는 예조에서 주관하고 예문관과 집현전이 같이 시험하며 생원도 또한 예조에서 주관하고 성균관이 같이 시험한다 하였는데 이제 과거를 당할 때마다 시원들이 상피를 칭탁하고 사퇴하니 법을 세운 본의에 위배됨이 있다. 이후로는 상피에 저촉되는 거자는 응시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시원은 고시원이요 거자는 응시자이다.
세종시력 67권 세종 17년 2월 10일 임자. 5번째 기사. 주부 김계와 녹사 한질이 고신을 사원부에서 50일 기다려서 서경해내다. 이는 김계의 어머니가 세 사람에게 시집을 고쳐갔고 김계도 역시 역색을 좋아하여 장기에게 침혹한 바 있으며 한질은 전에 군기감에 봉직하고 있을 당시 관궁 7개를 훔쳐냈다가 유사에서 조사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관에 반납하였는데 마침 사령이 내려 주문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세종시력 27권 세종 17년 2월 11일 개축 첫번째 기사. 우의정 노환과 동지 중추원사 민의승을 북경으로 파견하여 등극을 할애하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례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표문에 이르기를 제왕의 이모가 때를 타시니 백왕의 정통을 전해받으시고 밝고 밝으심을 거듭 비치시니 사회의 환심과 화합하여 종묘와 사직이 안정되고 온 세계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경이 생각하옵건대 강건하시며 정수하시고 관유하시며 온유하사 큰 명이 새로 내리시니 분명 충만한 운에 의거하여 먼 계획을 더욱 공고히 하시니 길이 개술의 공을 높이실 것입니다. 만국이 회동하였으며 천지인 세 신령이 보우하고 계십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이 외람하게도 용렬한 자지로서 다행히 융성한 시기를 만나 자치는 비록 멀리 제잠에 막혀 있사오나 용지로 나아가심을 우러러보고 충중은 항상 봉구를 달리고 있어 몇 갑절의 축하의 정성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고 박물표에 이르기를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지고무상한 자리에 오르시니 만복이 함께 이르러 거칠은 바다를 건너고 험준한 산을 넘어 사방이 다 할애하옵기로 삼거 황새저포 20빌 백새저포 50빌 흑새마포 100빌 황화석 만화석 만화방석 잡채화석 20장 각 20장 인삼 100건 표피 20장 잡색마 30필을 갖추었나이다. 위의 물건들은 벽지의 소산으로 재색 또한 양궁이 아니온즉 어찌 향상의 예를 행한다 하오리까. 다만 중심에서 우러나는 성의를 표할 뿐입니다 하였다. 태왕태후와 황태후에게 바치는 예물을 백세저포 각 20장 홍세저포 각 20장 흑세마포 각 20필 황화석 각 20장 만화석 각 10장 잡채화석 각 10장이었다. 제잠은 조선의 별칭이다. 세종시력 67권 세종 17년 2월 11일 개축 두번째 기사. 통사 당몽현이 포로되었다가 도망온 당인 김만선 등 7명을 암령하여 요동도사로 해송하다. 세종시력 67권 세종 17년 2월 12일 갑인 첫번째 기사. 종묘의 강물을 고하는 데 쓸 현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력 67권 세종 17년 2월 12일 갑인 두번째 기사. 외인 육랑 차량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력 67권 세종 17년 2월 12일 갑인 세번째 기사. 전서승 최자운이 효자인 고로 관직에 임명하다. 아버지가 죽어 염악에 있을 때에 사원부에 고하기를 아우 소원이 쇠고기 등이를 아버지에게 먹여 치사함에 이르렀다 하여 소원을 구류하고 신문하였으나 마침내 이런 사실이 없자 자운이 말하기를 소원이 나에게 불공하기 때문에 감히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했던 것이다 하여 당연히 무고죄를 받았을 것인데 마침 사령이 있어 죄를 면하였다. 세종시력 67권 세종 17년 2월 13일 을묘 첫번째 기사. 왕세자를 인수하고 철원 등지에 가서 강무하다. 임금이 왕세자를 인수하고 철원 등지로 가서 강무하니 종친과 보마 그리고 의정부와 대간 각 일명 병조의 대소 무신이 호종하고 문무 여러 신하들은 흥인문 밖까지 전송하였으며 경기감사 성계 경력 이의흡 찰방이자 양주부사 김종흥 등이 길가에서 맞아 대할하였다. 녹양편과 회암난산에서 사냥하고 풍천에 머무르니 경기 황해 경상 충청 등 각도의 감사들이 박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3일 을미오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의 일로 장녕 황수신 헌납 무순 등이 계달하려다가 못하고 돌아가다. 양녕대군 이제를 서울에서 누차 불러 접견하시곤 하여 신 등이 이미 결망하였사온데 더욱이 이러한 초야에서 대가를 가깝게 모신다는 것은 실로 미안한 일입니다 하니 주하부 성지 이윤형이 답하여 말하기를 성상께서 형제간의 우애가 특별히 후하시어 무릇 양녕의 관계된 일은 들어가 계달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황수신 등이 드디어 물러갔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비오는 관계로 강무가 하루를 더 늦추어져 1분의 요를 더 지급하게 하다. 비로 말미암아 유숙하였다. 임금이 대가를 따르는 대신에게 이르기를 내일도 역시 비가 온다면 서울로 돌아가려 한다 하니 모두 아뢰기를 강무에 대한 모든 일을 경기강원 양도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어 대가의 회하는 안됩니다. 내일 비록 비가 오더라도 그대로 이곳에 유하셔서 계이기를 기다리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고을은 마른 꼴이 멀리 20리 밖에 있어 몹시 곤란한데 비로 말미암 이곳에 유한다면 인마의 피곤이 염려되며 또 국기가 이미 임박하고 있으니 만약 서울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비가 오더라도 당연히 강행해야 할 것인데 다만 염려되는 것은 몰입꾼들이 날스를 헤아려서 식량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하루를 머문다면 가지고 온 것이 반드시 필별될 것이니 하루의 요를 더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옳습니다 하여 즉시 명하여 상례 외에 1일분의 요를 더 지급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황제의 초상으로 정지되었던 석전제를 행하다. 초 5일 상정에 황제의 초상으로 인하여 석전을 정지하였는데 예조에서 고제를 상고하여 아뢰기를 지정조격에 의하면 연후 6년 2월 초 1일에 일식인데 마침 석전을 당하여 예부에서 예를 상고하여 정문하기를 예기 정자 문편에 제사를 당하여 일식을 하면 희생이 왔더라도 아직 죽이지 않았으면 패한다 하였으며 당나라 육전에 석전이 큰 제사와 함께 들면 중정을 고쳐 쓴다고 한 바 있는데 지금 그 희생이 문묘에 이르지 않았으니 의당 11일 정류에 행례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도승에서 이를 인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행 황제의 초상으로 말미암아 문선왕의 석전 상정에 행하지 못하였으니 비옵건대 고제에 의하여 중정으로 고쳐 쓰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정은 음력 2월 초 정일로 공자를 제사하는 날이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12의 군사 80명으로 거가를 호종케 하고 나머지 군사는 먼저 돌려보내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5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불현산에서 사냥하고 송절원들에서 머물다. 연천현감 이건우가 현계로 나와 맞고 알련하였다. 불현산에서 사냥하고 송절원들에 머물렀다. 강원도도사 이여가 와서 문안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6일 무호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 이사관 등이 경계로 나와 알련하고 묵묵산 등에서 사냥하고 송절원에서 머무르다. 철원부사 권서 등이 경계로 나와 맞고 알련하였다. 묵묵산과 영은 중산에서 사냥하고 돌아와 송절원들에 머물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6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중궁이 환자 조주를 보내어 문안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6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주석 민운을 보내어 종묘에 날짐승을 천신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6일 무호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강진현 사람이 벼락 맞아 죽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7일 김이 첫 번째 기사 구이동과 대광산에서 사냥하고 돌아와 송절원들에서 머무르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7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예조판서 허승을 보내어 문안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가을 마현과 철원 북녘들에서 사냥하고 화창리에 머물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가 박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1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철원돌에서 사냥함에 촌의 부녀자가 구경하니 그들에게 술 안주를 내려주고 썸매포에 머무르다. 철원들에서 사냥함에 촌항의 부녀자들이 모여와 구경하니 그들에게 술과 안주를 내려주고 썸매포에 머물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2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기감사 성계와 경력 2의 협의 경계로 나맞이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2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 이사관 등이 하직하니 옷을 내려주고 영평들에서 사냥하고 현 앞들에서 머무르다. 도사 이여가 하직하니 각기 옷 한 벌씩을 하사하였다. 영평의 언덕에서 사냥하고 영평 현 앞들에서 머물렀다. 이날 비가 내려 지인 세 사람을 나누어 보내어 각기 술을 가지고 가서 중도에서 추위에 언저를 구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2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왕방산에서 사냥하고 포천 매장원들에서 머무르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21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사은사의 통사 유종수가 북경에서 들어와 이약 이의 등이 등극조서를 받들고 올 것임을 아뢰다. 예분왕중 이약과 호부 원외랑 이의 등이 등극조서를 받들고 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2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여러 신하들이 영접 없이 신시에 황궁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22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관합사 이효인이 와서 풍랑에 표류해 온 김선주 등 78명을 효인 등에 나누어 보냈음을 아뢰다. 이 효인이 와서 복명하기를 풍랑에 표류해 온 사람 김선주, 백모침 등 남녀 모두 78명 중 효인에게 30명, 정조사 정흥에게 41명을 나누어 주어서 보내고 그 나머지 7명은 병사하였는데 황제가 김선주 등에게 체견으로 만든 옷과 신과 벗은 등을 내려주고 백모침에게는 면포로 만든 옷과 치마와 운해 등을 내려주고 부인들에게는 체견으로 만든 옷과 신과 벗은 등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2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뒤에 있는 군사와 수종인들이 올 것을 염려하여 지인을 시켜 술을 가지고 가서 구류하게 하다. 임금이 뒤에 있는 군사와 수종인들이 비바람에 올 것을 염려하여 즉시 지인을 시켜 술을 가지고 가서 구류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20일 갑자 네 번째 기사 경기감사 성계와 성력 2의 흡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22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국고의 진미와 대여한 양국을 신국으로 대납해 하여 종자에 대비케 할 것을 경상도에서 아뢰다. 경상도 감사가 아뢰기를 도내 기근이 다른 도보다 심하오니 국고의 진미로서 신국을 교환해 수납하고 왕년에 대여한 양국도 역시 신국으로 대납하여 명년의 종자로 대비케 하고 또 긴급하지 않은 잡손과 이익을 목적으로 한 상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오로지 구황에 힘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23일 얼축 첫 번째 기사 판한성부사 이민균과 형조판사 정흠지를 원접사로 삼아 두 사신을 맡게 하다. 앞서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두 사신이 한 가지 일로 올 것 같으면 의당 한 사람을 보낼 것이나 만약 고부와 등극의 두 가지 일로 온다면 한 사람을 보내서는 부당한 것인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우선 두 사람을 보냈다가 만약 한 가지 일로 오거든 한 사람은 먼저 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23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봄 가을에 회 암사에 소금을 주도록 하다. 소금 30석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2월 23일 얼축 세 번째 기사 개성부 이후 김자지의 졸기
자지의 자는 원명이니 연안부 사람으로 밀직제하 김도의 아들이었다. 자지는 나이 18세에 과거에 합격하여 중요의 관직을 역임해 이름을 날리면서 모두 성망과 업적이 있었으며 사람들 및 중후하면서 총명하여 음양, 복서, 천문, 지리, 의학, 음률 등을 널리 읽었으며 불가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여러 아들에게 유명하기를 치상에 관한 일은 한결같이 문공갈에 의해 하라 하였다. 나이 69세였다. 이 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조상과 부의를 내렸으며 문정이란 시호를 내렸다.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문난을 좋아하는 것을 문이라 이르고 몸을 공경히 가지고 말이 드문 것을 정이라 이른다. 처음 봉상시에서 시호를 논의함에 있어 도덕 방문의 문자도 아울러 비하였던 바 임금이 말하기를 자지가 비록 어질기는 않아 도덕이 있고 박학이라면 과하지 않겠느냐 하여 드디어 이를 고친 것이다. 아들 9을 두었으니 김희, 김경, 김잉, 김유, 김하, 김해, 김비, 김수, 김구이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2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한길도 병마 도질제사가 이만주와 범찰에게 내린 황제의 칙서 2통을 등사하여 보내오다. 그 글에 이르기를 건주의 도지의 이만주 등에게 치규하노라. 이제 건주, 주하의 도독, 범찰 등이 거부하의 대소관과 인민 등 그리고 백호, 조화 등 50가구를 영솔하고 모두 너가 있는 곳으로 와서 거주하려고 하기에 그 모련이 도지의 불아한 등과 같이 함께 가서 거주하라고 치규하고 특히 너희들에게 유시하여 이를 알리려 함으로 이에 유시한다 하고 또 건주주하의 도독 첨사 범철 등에게 치규하노라. 너가 지비 이장가 등을 보내어 양목다불이 야인을 끌고 와서 파괴하고 살해한 사실에 주달해와 짐이 다 잘 알았으며 이에 앞서 지휘 탑찰아가 위에 적은 사건을 와서 보고하였으므로 이미 내관 원요민 역실합 장동아 등에게 유시하여 가서 수습 정리하도록 하였더니 아직 회부가 없으니 그날을 기다려서 같이 주달하는 것이 어떠냐. 혹시 이 적도들이 항복기순하여 짐의 호령을 준행하고 약탈해 간 사람과 가축들을 너희들에게 반환하여 수령하였다면 그들의 전과를 용서하여 불문에 붙이려니와 만약 그릇된 길을 고집하여 개전하지 않고 그대로 악한 행동을 되풀이 한다면 반드시 대군을 동원하여 톱을 체포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또 대소의 관원과 인민 및 백호, 조화 등 50가구가 현재 건주의 도지위 이만주에게로 가서 한 곳에서 거주하기를 요망해 왔으니 너희들이 편리한 대로 좋도록 이에 지위 이장가 등이 회환하는 데에 붙여 특별히 너희에게 유시하여 알려야 하겠기로 치규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2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정조사 전흥 부사 곤담이 칙서를 받들고 오니 모하간에 썸맞이하고 경복궁에서 칙서를 받다.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모하간으로 나아가 맞이하고 경복궁에 이르러 칙서를 받기를 보통의 때의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이제 비외 도지위 장저의 주달에 의하며 해송해 온 남녀 김선주 등 78명이 서울에 도착하였사온데 조사하온 바 조선국 사람이오며 국왕이 총재 조중생을 보내어 영솔하고 가다가 배를 보내어 적도들의 한 배를 납포하여 적도 백모침 등을 싣고 돌아가다가 동북풍우에 표류되어 양주의 항구 굴체에 기착하여 언덕에 올라다가 잡혔다 하옵니다. 하니 그의 말에 의가여 이와 같으나 사실이 그러한가. 이에 왕의 사신이 돌아가는 편에 붙여 대동하고 돌아가게 하오니 왕은 살펴 알아서 처치해야 하겠기에 치규하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2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생원 방방의주를 수정하여 고치다. 그 의주에 이르기를 하루 앞서 유사의 전하의 자리를 건정전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로 2개를 앞기둥밖 좌우에 설치하며 전학의 앞길을 진열하기를 평상시 아주 예의와 같이 한다. 그날 전이가
시신과 삼간, 참회의 자리를 전쟁 동쪽에 설치하되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여 전상과 전인은 전상의 동계 동쪽에 서양하여 설게 하고 환통내와 계하의 전이와 창방관의 자리는 전계 아래 동북쪽에 마련하고 통찬 한 사람은 남쪽에 약간 뒤로 물려서 서 있게 하되 모두 서양하여 마련하며 또 통찬 한 사람은 전계 아래 서북쪽에 동양하여 설치하고 또 재생의 자리를 전쟁의 동쪽을 위로 삼아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마련한다. 통례문은 시신들의 문밖 자리를 홍례문 밖에 설치하기를 평상의 의식과 같이 한다. 초음의 북소리가 울리면 병조에서 제위를 통솔하여 의장을 벌려 문에 둔치하고 전쟁에 늘어서기를 평상의 의식과 같이 한다. 유사가 방안을 전하의 자리 앞에 설치하고 창방하는 자리를 전계 위에 남쪽으로 가까이 동쪽으로 서양하여 마련한다. 시신과 삼간의 관원이 모두 조방에 모여 각기 공복을 갖추고 입고 재생들은 모두 광화문 밖에 집합하되 각기 청이와 연두건을 착용한다. 이 음이 울리면 시신 이와 모두 문 외위로 나아가고 재생들은 모두 홍례문 밖으로 나아간다. 판통례가 중음을 개청하며 전하께서 사정전으로 나와 앉으시고 유사가 산선 등을 베풀어서 시위하기를 평상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과 집사간이 근신은 승지와 비신, 상호군, 부책, 대호군, 사관 따위며 집사간은 판통례 전이 창방관 따위다. 먼저 사배례를 평상의 의식과 같이 행하며 전하긴 공인을 인솔하고 들어가 자리로 나아가고 모든 시위관들도 기고와 복색을 갖추고 함께 한문으로 가서 받들어 맞이한다. 삼음이 울리면 전이가 창방관과 통찬을 거들고 먼저 자리로 나아가고 복례랑이 좌우의 시신 및 삼관을 나누어 인도하고 들어가 자리로 나아가며 재생들은 근정문 밖으로 나아간다. 판통례가 밖의 준비 완료를 아뢰고 중문이 엄을 전하며 전하께서 열을 타시고 나오며 산선의 시위를 평상의 의식과 같이 하는데 전하께서 장차 나으시려고 하면 의장이 움직이고 풍악을 연주한다. 전하께서 자리로 오르시면 음악을 그친다. 전이가 사배하라 하면 통찬의 이를 받아 찬하여 국궁하고 풍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복례랑이 신 이하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서로 마주 향해 서고 창방관이 서계로 올라가 창방관의 자리로 나아가며 승지 1인이 앞으로 나아가서 하교를 받아 쪽문을 거쳐 나가서 창방관의 북쪽으로 가서 서양하고 쓰며 집사자가 내시 별감은 공복을 입는다. 방함을 들고 따른다. 두 사람이 마주 든다. 승지가 방을 취하여 창방관에게 주며 창방관이 꿇어 앉아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마주 펴들고 승지는 도로 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창방관이 차리로 이름을 부른다. 중금이 이를 받아 부른다. 다 부르고 나면 창방관은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고 집사자는 이를 안 위에 놓고 물러난다. 통찬이 사배하라 찬하여 재생들이 모두 국궁하고 풍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을 그친다. 통찬이 꿇어 앉아라 찬하여 재생들이 모두 꿇어 앉으면 술과 과실을 나누어 하산다. 통찬이 부복흥 사배흥 평신을 찬하며 재생들이 부복하여다 일어나고 풍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을 그친다. 복례랑이 재생을 인도하고 차례로 나간다. 복례랑이 시신이야 여러 사람을 나누어 인도하고 도로 나아가 북향하고 쓰면 통찬이 국궁 사배흥 평신을 찬하여 시신이야 국궁하고 풍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을 그친다. 판통례가 전하의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 예가 끝났다고 아래고는 부복하여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풍악을 연주한다. 전하께서 자리에서 내려와 열을 타고 대내려 돌아가는데 산선의 시는 올때의 의식과 같이 하며 이 신들이 뒤를 따라 한문에 이르면 복례랑이 시신 이하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고 차례로 나간다 하였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2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박영에게 취재하다. 그 글에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경은 풍채가 크고 훌륭하며 성행이 질박정직하였고 침중한 가운데 용기가 있고 그 재능이 뛰어났으며 장수로서의 지략이 있고 행정에도 능통하여 일찍이 사적에 올라 열성에 크게 인정받고 특별히 발탁되어 중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아름다운 명성이 일세에 빛났도다. 두어 고을의 수령으로 나가서는 힘써 백성을 애호하며 위엄과 언덕이 아울러 나타났고 여러 진의 장수로 나가서는 호령이 엄숙하고 임기하여 적을 제어하여 누차 큰 공적을 세웠으므로 내가 이를 가상하게 여기고 또 격려하기 위하여 이에 영화로운 품질에 승진시켰던 것이다. 명나라의 사지로 보낼 때에도 진달함이 역시 상실 명백하였으니 참으로 희대의 양장이며 여러 왕조의 등 높은 원로가 아니었던가. 근래 병세의 비품으로 인하여 한지로 옮겨 요양해 오던 터이라 건강을 회복하여 길이 이 나라의 교목이 되어 주리라고 믿었는데 어찌하여 하루 저녁에 덧없이 떠났단 말인가. 부엄이 이르니 실로 몹시 슬픈 마음 누를 길이 없도다. 이에 예관을 보내어 나를 대신하여 변변치 못한 것을 베풀었으니 연령이여 감독함이 있거든 험량하기 바라노라 하였다. 이에 앞서 대관들에게 치지할 때는 모두 교수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고제를 상고하여 비로소 제문을 쓰게 된 것이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2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생훈 남지 등 100명을 선발하고 건정전에 나아가 방을 발표하여 의식을 거행하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2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서모의 제사에 대한 예를 상고하여 아래다. 삼가상고하건대 예기 상복 소기에 이르기를 첩은 첩에게 부하나니 그 할아버지 첩이 없으면 한 대를 건너 올라가서 부한다고 하였사온데 주에 이르기를 첩이 죽으면 할아버지의 첩에게 부하고 만일 할아버지가 첩이 없으면 또 정족 한위를 건너 고조의 첩에게 부한다. 그러기 때문에 없으면 한 대를 건너 올라가서 부한다는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자모와 서모는 대대로 제사하지는 않는다 하고 그 주에 이르기를 대대로 제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들은 이를 지내도 손자는 제사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첩은 묘가 없는데 이제 이를 고조에게 부한다는 것은 이를 당하여 단을 만들어서 부한다는 것입니다. 사림관기 서모별제조에 이르기를 서모도 역시 신주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사당에 들어갈 수 없고 아들이 그 사실에서 제사함이 마땅하다 했는데 신등이 서모의 제사의 예의를 상세히 참고하옵건대 그 사당을 세우지 않고 다만 신주만을 만들어 정결한 방에 모시고 제사하되 제품은 그 아들의 관작을 조차하며 그 제사는 아들 당대에 하나여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는 함령군의 어머니 신령공주의 초상으로 인하여 이 법을 세운 것이다. 묘는 사당이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27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함길도에 전지하여 회령부 영북진의 상황과 이 지역을 부유하게 할 방법 등을 아래도록 하다. 함길도 감사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회령부 영북진은 극변에 신설한 곳인데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농사도 꽤 잘되고 입주한 인민들도 안심하고 토착해 있다 하기에 모두 조처가 잘되고 여러가지가 거의 갖추어진 것으로 여겼더니 이제 누차 들으니 회령 동부의 배관수소와 경원남부 공주 등처의 각지 거주민들이 이리를 찾는다 핑계하고 남도로 도망한 자가 반이 넘으며 거기에 억지로 머물러 있는 정군도 모두 먹을 것이 필절되고 또 눈이 깊이 쌓여 건초도 없어 농우와 전마까지도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 하니 만약 그렇다면 전일에 포치한 규모가 형적조차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상기한 각 지방의 주민과 우마 등의 부종을 일으킨 자가 얼마나 되고 유의한 자가 얼마이며 손실된 것이 얼마임을 우선 대충 갖추어 기록하여 보고하고 그 변경을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대책도 역시 조진해 올릴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2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2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중추원부사 윤덕홍을 보내어 명나라 사신을 안주에서 선유하게 하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28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등 차량의 아들 도시라와 야인의 지위 아홍소로 등 4명이 토사물을 바치니 의복 등을 하사하다. 모두 의복, 가, 신 등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60주건 세종 17년 2월 28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재물을 받고 문서를 위조한 죄로 갈주, 변자중, 이계충 등을 처벌하다. 갈주, 변자중, 최송학, 이창 등이 이계충, 고산보에게서 많은 재물과 노비를 바꿔서 고산보의 호적과 이계충의 외조, 고손의 문서를 위조하고는 도장을